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차 아편전쟁의 결과에 불만이 쌓인 민중이 청조를 타도하기 위하여 일으킨 태평천국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수전은 1814년 광동성 화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도강연간에 여러 차례 과거에 낙방하다가 20대 중반 우연한 기회에 만민 평등 사상을 주장하는 기독교 서적을 읽고 감명하여 유가를 버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인물이죠. 도강 24년인 1844년 홍수전은 본격적으로 포교 활동에 들어갔고 회원 2천여 명으로 하는 배상제회를 결성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자 예수의 동생이라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배상제회의 세력이 하층민을 중심으로 나날이 성장하자 지방 관리들은 홍수전과 그 무리들을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탄압하기 시작하였죠. 이에 홍수전은 1850년 배상제회 회원들에게 광서성의 집결을 명령하였는데 모인 인원이 2만여 명에 이르자 도강제는 그 소식을 듣고 놀라 전 양광총독 이성원을 흠차 대신으로 임명하여 진압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관군은 평남현 사왕에서 대패하였고 내친김에 홍수전은 반청의 기치를 내걸고 태평천국의 건국을 공식 선포하였죠. 그들은 청조의 적대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변발을 자르고 머리에 붉은색 두건을 썼으며 누구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무장된 무서운 군인으로 변해갔습니다. 태평천국 수뇌부는 한족의 만주족에 대한 악감정을 자극하며 가는 곳마다 민중 봉기를 유도하였는데 그렇지 않아도 청나라 관리들의 가렴주구에 시달리던 한족 하층민들이 크게 동요하였고 태평군은 전주, 악주, 무창, 안경 등 주요 도시들을 점령했으며 1853년에는 남부의 수도 남경을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이 남경성 전투에서 청조의 팔기병 3만여 명은 몰살당하였으나 성안의 백성들이 살아남은 것을 볼 때 홍수전은 적어도 초창기에는 민심을 얻기 위하여 노력했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죠. 이제 홍수전은 호남성, 호북성, 강서성 등을 수중에 넣었고 2만으로 시작한 태평군은 50만 대군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홍수전은 남경을 천경으로 계칭하여 도읍으로 삼고 획기적인 천조전무제도를 반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토지와 재산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천하의 전답은 천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경작한다. 음식을 나누어 먹고 옷도 똑같이 입으며 돈도 함께 쓴다. 남는 양식은 국고에 비축하며 과부, 고아, 병든 자는 국고의 양식으로 부양한다. 여자를 사고 파는 일을 금한다. 이를 통하여 홍수전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꿈꾸었음을 알 수 있죠. 한편 남경의 함락은 청조정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기 때문에 한풍제는 지방 유지들에게 병권을 이양함으로써 스스로 민병을 조직하여 대항토록 하였습니다. 물론 민병이 커지면 중앙정부의 위협이 될 수도 있었지만 당장 반란을 제압해야 했기 때문에 군사력이 부족했던 청나라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이때 조직된 가장 큰 민병대가 1854년에 설립된 증국번의 상군이었고 이홍장이 조직한 회군도 향후 상군과 함께 청조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한편 청경에서 전열을 정비한 홍수전은 북벌을 시작하여 안휘성, 하남성, 산서성 등지로 진격하였습니다. 하지만 태평군은 대부분 남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동장군은 청군보다도 훨씬 무서운 적이었죠. 그렇게 하여 2년여 동안의 북벌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태평군 봉기 이후 가장 큰 참패였죠. 아울러 태평군은 북벌과 함께 서정도 진행하였는데 1855년 태평군과 상군은 강서성 구강과 호구 일대에서 치열한 수전을 벌였고 상군은 전멸하였으며 진국번은 겨우 남창으로 도망쳤습니다. 이후 결국 태평군이 더 이상 서진하지는 못하였지만 장강을 따라 천경으로 이어지는 수로를 확보함으로써 양식과 물자를 원활히 소통시킬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잘나가던 태평천국의 장벽은 뜻밖에도 내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전공을 세운 동학 양수청이 홍수전에게 자신을 구천세에서 만세로 올려달라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세는 천황을 부르는 다른 말로 이는 자신을 홍수전과 동급으로 대우해달라는 요구였죠. 결국 어렵게 양수청을 제거하였지만
그 와중에 무려 2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태평군의 전투력과 조직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충신 석 달개의 지속되는 승리에 민심이 그에게 기우는 것을 두려워했던 홍수전이 그에게 증원군을 파견하지 않고 군량과 무기도 보내주지 않아 결국 석달개가 1863년 청군에게 잡혀 사망하였는데, 그의 사망은 태평천국의 쇠퇴를 더욱 재촉하게 됩니다. 서구 열강은 원래 청조와 태평천국 사이에 중립을 취하고 있었는데, 태평군이 남경을 점령하였다는 소식에 놀라서 그들의 실체를 면밀히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태평군은 기독교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서양인들을 우호적으로 대했지만, 신리에 따라 움직이던 서양 열강은 청조가 많은 이권을 허락하면서 태평군 진압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였죠. 역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의 본질은 정치, 사상, 종교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경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치 원년인 1862년에 청군은 영국, 프랑스와 합동으로 절강성을 공격하였고, 이후 태평군이 승리할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기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를 거듭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청경이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지게 되고 1864년 4월에는 홍수전마저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장남 홍천기복이 15세의 어린 나이로 2대 천왕으로 추대되었으나 그는 그해 10월에 청군의 기습으로 생포되어 살해당하였고, 1868년에는 태평군 잔당들이 모두 섬멸되면서 태평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태평천국은 1850년부터 1868년까지 약 18년 동안 광활한 장강유역을 지배한 실질적인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한 홍수전은 기독교의 만민평등 사상을 국시로 삼고 관리들의 가렴주구를 없애고 농민을 해방시키려 노력한 군주였죠. 홍수전이 천황 등국 후 말년에 부하들을 의심하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서양 열강의 진압으로 태평천국 운동은 결국 실패하였지만, 중국은 이 운동을 계기로 비로소 중세 봉건주의 제국에서 깨어나 근대 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세기 초 중국의 대표적인 지도자 3인의 홍수전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장과 홍수전은 모두 평민 출신으로 오랑캐들을 몰아내고 남경에서 즉위했다. 주원장의 명나라는 수백 년간 지속되어 여전히 그를 위한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홍수전의 태평천국은 10년 만에 멸망하여 그는 틀렸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대체적으로 성공의 관점에서 호거를 논했기 때문이다. 홍수전, 양수청 등 앞선 시대의 사람들이 동남지방에서 일어나 청나라와 싸운 것은 기념비적인 업적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홍수전 등은 중국 공산당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에 서방 세계를 향해 진리를 추구한 인물이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